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검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윤미향 정의연에 대한 기소 이야기입니다. 자, 검찰이 이 윤미향 정의연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언론에서 맹공을 퍼부었었던 내용들 전부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고요. 말 같지도 않은 내용으로 기소를 했어요. 검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마른 걸레를 짜내서 받아서 기소를 했는데 이것도 기소감도 아니야. 이거 재판에서 이기려고 하는 기소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일단 기소하면 언론에서 받아 적고 사기, 법 위반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사람, 나쁜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무죄가 나도 상관없는 검찰의 이런 나쁜 버릇.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진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자, 몇 가지 정리해 볼까요? 할머니들을 앞장 세워서 기부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딸의 유학을 보냈다더라. 자, 이거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쉼터 이야기. 이것도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꿀꺽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검찰에서 뿌리고 언론에서 확산시키고 이런 내용들 다 제가 얘기했었던 그 이론에 맞아 들어가요. 우리라면 했을 거니까, 우리라면 당연히 이거 해 먹었을 거니까 이거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안 해 먹었네? 이상하다. 아님 말고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난 후에 아님 말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쉼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결론이 나서 불기소 처분했어요. 무혐의라는 뜻이죠. 그리고 맥주집 3천만 원, 이것도 불기소. 회계부정 불기소. 다 불기소예요. 다 무혐의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던 그 이야기들 전부 다 무혐의예요. 자, 그런데 뭘로 기소를 했느냐? 공중보건위생법?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쉼터에서 할머니들이 생활하다가 할머니들이 어느 순간 생활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놀리고 있었는데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단체들이 여기서 세미나를 하거나 수련회를 할 때 이걸 이용하게 했습니다. 그때 실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실비를 받았냐면 총 5년간 50회 900만 원. 이게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로 숙박업을 했다라는 이유로 기소를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소거리예요? 전국에 있는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들 다 기소해야죠. 왜 안 합니까, 기소? 이걸로 기소를 하다니요. 진짜 검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실비, 전기세, 난방료 이런 비용 쪽으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쉼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자, 이 비용을 받았다는 건데 이게 50차례에 900만 원, 총 900만 원을 받았어요. 약 5년간이라고 하는데 이걸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검찰은 배임, 특혜를 줬다. 관련 시민단체들에게 이 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이익을 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배임죄를 걸었을 겁니다. 돈을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진짜 나쁘죠. 그렇게 의혹을 부풀려서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고 가더니 그 몰고 갔던 수많은 의혹들은 전부 다 무혐의 처리됐어요. 정의연, 윤미향 의원 전부 다 언론사들, 기자들 다 고소한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꽤나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연 입장에서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없이도 이 돈만 잘 받아내면 어느 정도 운영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를 쓰레기로 만들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다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으니까. 그때 댓글에서 이건 실드 치지 마세요, 이런 댓글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이거를 실드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한 게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겠다. 저는 이런 스탠스였어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지금 추미애 아들 건, 박원순 시장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해봤습니까? 의혹만 가지고,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똑같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잘 못하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어댔었던 윤미향을, 정의기억연대를 정말 나쁜 파렴치한 쓰레기로 만들었었던 그 수많은 의혹들 하나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검찰이 전부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부 다 가져갔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정부에 흠집을 내고 싶은 검찰이, 그리고 검찰과 한몸인 언론이 한편이 돼서 다 털었지만 결국 기소를 하지 못했다? 이건 꼬투리 잡힐 게 아예 없었다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 기소한 거 보십시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시민단체나 각종 단체에게 그 쉼터를 사용하게 한 것, 돈을 받고 사용한 것, 이걸 걸고 넘어집니다. 그럼 나머지 의혹들은 얼마나 깨끗했길래 안 걸고 넘어졌을까요? 이 일로 수많은 비난을 했었던 사람들도 우리 함께 반성해야 돼요. 이들의 공작은 집요하고 굉장히 추접스럽습니다. 상처내고 근거 없는 이야기 흘리고 그럴싸하게 언론은 포장하고 재확산하고 극우 유튜버들이 또 확산시키고 돌고 돌고 돌면서 한 사람과 한 집단은 완전히 인간 쓰레기가 되어버리죠. 이게 다 거짓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삶이 박살난 거는 돌아오질 않아요. 자,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카르텔을 깨려고 하니까 끝없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끝없이 저항하는 거예요. 자, 검찰이 기소한 거 한 가지 더 볼까요? 준사기. 준사기는 뭐야? 사기면 사기지. 준사기는 뭐야? 사기인 듯 사기 같은 사기 아닌 너, 뭐 이런 건가? 준사기래요. 참, 이게 뭐냐면 길할머니가 있습니다. 길할머니가 2017년도에 상금으로 받은 1억 중에 5천만 원을 정의기억연대에 기부를 했어요. 이걸 준사기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길할머니의 양아들의 주장인데요. 목사예요. 여기도 또 목사가 껴. 이 목사에 대한 의혹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안 건드립니다. 검찰은 오로지 이 목사, 황 목사인가? 이 양아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2017년에 5천만 원을 정의기억연대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할머니를 현혹해서 돈을 갈취한 것,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간병인들이 다 가서 증언을 했어요. 아니다, 정신이 온전하시다, 이렇게 증언을 했지만 검찰은 이 간병인들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양아들인 황 목사, 이 목사의 이야기만 받아들이고 준 사기, 자, 이런 기소를 한 거예요. 자, 길할머니는 2017년에 기부를 했는데 2018년, 2019년 외국에 가서 연설도 하시고 워싱턴도 가시고 미국도 가시고 유럽도 가시고 가셔서 연설하면서 이 위안부 관련된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기부한 것을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에게
현혹을 하여 갈취를 하였다라는 준사귀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다. 자, 이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짓이다라는 겁니다. 참 화가 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진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 대단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건도 이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아들과 함께 이 미군 부대 CRC에서 근무했었던 사병, 이분이 인터뷰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현모 씨가 주장했었던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조목 반박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다루질 않습니다. 아무도 받아 적질 않아요. 언론과 검찰 그리고 국민의 짐, 이 세 명이 이르는 이 트리오, 이 카르텔은 여전히 공고하고 엄청나게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검찰의 발악, 진짜 이거는 발악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에 대한 이 기소 내용 보십시오. 얼마나 허접합니까? 이걸로 재판을 하면 과연 검찰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겠죠. 이걸로 무슨 재판을 합니까? 하긴 표창장 봉사활동 했느냐 안 했느냐, 3시간 했느냐 5시간 했느냐 6시간 했느냐, 이걸로도 재판받는 세상이니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큰 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악을 잡아야지 이런 걸 잡고 앉아있냐고요. 창피하지도 않나요? 대한민국 검찰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자, 윤미향 의원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부인을 했어요. 뭐 부인할 것도 없죠. 많은 논란이 됐었던 모든 의혹들 다 무혐의 처리됐는데 무슨 뭐 부인할 게 있습니까? 쉼터를 사용하는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한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 전부 조심하십시오. 재판 갑니다. 숙박업 신고하시고 하셔야지 돼요.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재판받을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들은 유죄를 때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 그 자체로 목표 달성입니다. 자, 이제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검사의 무리한 기소, 말도 안 되는 기소로 무죄 판명이 났을 때 국가가 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이 부분도 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에게는 변호사를 할 수 없는 변호사 박탈,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밥그릇을 건드려야 이들은 말을 듣습니다. 자, 정의기억연대 윤미향에 대해서 그동안에 엄청 욕하고 다녔던 분들 반성하십시오. 끝까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비판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 진짜 끝까지 발악을 하는구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